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상가 건물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은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었는데 이런 노후 건물들의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앙상하게 뻗어 있고 공사에 쓰이던 각종 장비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도중 건물 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6명의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5명은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매몰된 47살 광모 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그냥 위에서. 갑자기 쏟아지니까 막 피할 때 차량 뭐 피하고 그 안에 이렇게 지게차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았고 그런 거예요. 사고가 난 이 건물은 지난 71년 지어져 무려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 내부 보강을 위해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건물이 전주의 옛 도심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전주 고사동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구시가지로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입니다. 특히 최근 상권이 회복되면서 리모델링이 빈번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점검 의무 대상도 건물 구조 변경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리모델링 이제 그 내부 수선이나 그런 것은 따로 신고 대상이 아니고.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노후 건물의 안전점검과 구조 변경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신당 창당 결의대회를 연 반대파는 안철수 대표를 외국으로 쫓아내겠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개최한 신당 창당 결의대회에는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 9명의 국회의원과 당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철수 대표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당을 망쳐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꼬마당과 꼬마당이 합치면은 홍준표 당, 한국당에 대해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와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외국으로 내쫓아서 족박을 차고 나가게 해서 분명하게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적인 정당 만들어서. 참석자들은 모두 햇볕 정책 계승과 적폐 청산 같은 손팻말을 들고 입장해 신당이 국민의당보다 진보 개혁에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당에는 남원의 이용호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보여 도내 7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참여하는 도내 최다석 정당의 지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인 신당파 의원들은 국민의당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18명을 포함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의당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안 되는 이유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이제 정체성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과 북의 선수단이 같이 입장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분단 한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한반도기는 안 된다.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라. 근데 이것은 홍준표, 유승민 주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체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결의대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행사가 사실상 이 창당 발기인 대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신당 창당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전북에서 최초로 사실상 개혁신당 깃발을 든 겁니다. 네. 전북 결의대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월 4일 날 현재 있는 국민의당이 합당 대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2월 7일 날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1월 28일 날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국회에서 띄울 작정입니다. 네.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통합 반대파는 그 2월에 있는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막는데 성공한다면 사실 신당 창당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현재 1차 목표는 이 불법적인 합당대회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게 네. 합당이 무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재창당을 하면 되는 거죠. 국민의당 이름도 좀 바꾸고 네. 내용도 구성물도 좀 바꿔서 개혁적인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개혁신당이 튼튼하게 준비돼야 합당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손팻말을 보니까 뭐 햇볕 정책 계승 그리고 적폐청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책이 거의 같은 것 아닌지 그렇다면 민주당과 또 합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당제가 민심입니다. 또 국민의당이 전북에 있었기 때문에 호남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죠. 국민의당이 야당인 줄 알았더니 호남 예산 챙기고 예산 국회를 엿바꿔 먹었다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호남의 이기도 하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개혁신당이 발전하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분당과 창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앞으로의 정계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지방선거는 5당 체제인데요. 전라북도, 호남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호남 중심 정당으로서 또 개혁정당으로서 호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이 개혁신당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6.13 선거에 임하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과 관련해 도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국민적 의혹에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며 해명하고 사과할 일인데 반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현 정권과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오만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참여자치 시민연대 역시 사업부의 판단을 받아 처벌을 받을 사안에 반발하는 태도는 변명이자 궤변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외버스 부당요금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부당요금 규모를 밝힐 수 없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버스업체 부당성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도 진상조사와 부당요금 환수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잘못된 요금을 징수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부당한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이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환수돼야 된다고 하는. 전주와 익산, 군산 노선에서만 연간 10억 원, 군산 목포, 군산 마산 등 16개 노선에서는 아직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상황. 시민단체는 전라북도와 업체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한 진상규명과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영 기밀이라는 핑계를 들면서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이 자료를 즉각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단순한 실수였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버스업계는 벽지 노선을 포함한 전체 노선은 적자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지금 20억이나 밀려가면서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인데 요금 좀 더 받아가지고 어디 횡재를 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부당 요금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버스 업계와 대중교통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도내에서도 증가할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기관 13개 가운데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등 6개고 농촌진흥청 등 7개는 국가기관이어서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이나 LH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있는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는 다른 형편으로 도내 인력 채용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모텔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도록 방치한 남성인 35살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익산시 송악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이별을 통보한 35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야산에 안매장된 고준희 양이 친부와 내연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과수 2차 부검 결과 준희 양이 생전 수차례 외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몸쪽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